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요즘 이러한 고영양 비타민C 분말을 복용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비타민C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비타민C 복용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7의학계에서는 이 고용량 비타민C가 체질에 따라 이롭다는 주장과 해롭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효능을 기대하고 고용량 비타민C 분말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87연구소 방송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87을 창안한 권도훈 선생의 주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은 애초에는 태양인 금체질은 이롭지만 태음인 목체질은 해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장을 바꾸셨습니다. 즉 비타민C는 태음인은 먹어도 되지만 태양에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일까요? 비타민C에 대한 선생의 생각이 바뀐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셨으니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대략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선생이 비록 87 창안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만드셨지만 안타깝게도 체질 감별 정확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체질 태양인을 고작 3% 정도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지금의 87의학계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87 한의사라도 금체질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한 30% 이상은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체질을 목체질로 잘못 진단한 후에 비타민C를 복용하게 했는데 효능이 좋았고 그래서 목체질에 이롭다라고 비타민C에 대한 판단을 뒤집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목체질조차도 비타민C 섭취가 도움이 되니 이러한 생각이 확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흰색은 폐를 이롭게 하는 색깔입니다. 도라지, 배, 팥뿌리, 마 등 모두 흰색으로 이런 것들은 폐를 크게 보하는 식품이나 약재입니다. 비타민C 역시 흰색이므로 폐가 약한 목체질 태음인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럼 반대 체질인 금체질 태양인은 해로운 것이 될 테지요. 자, 87의학계는 이러한 비타민C의 87 적합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권도훈 선생과 가까운 소수의 87 한의사들은 선생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블로그에서 비타민C는 목체질 태음인에게 좋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87 한의사들은 이러한 비타민C를 태양인에게 이롭고 태음인은 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타민C가 간에서 저장되는 영양물질이고 맛도 간을 이롭게 하는 신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장복하게 되면 약해진 간 기능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이 87 연구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 묵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타민C는 간을 이롭게 하는 신맛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간으로 기경하고 간에서 저장되며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영양물질입니다. 그러니 태양인은 무조건 이롭습니다. 이렇게 태양인에게 이롭다면 태음인은 해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태음인조차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비타민C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소모되는 상황이 많아서 필요로 하는 양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타민C가 저장되는 간이 크고 튼튼한 태음이라고 할지라도 과일과 야채만으로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 분말로 보충해 줘야 합니다. 반드시. 이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전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비타민C 효능, 태음인에도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음인 목체질도 고용량 비타민C 분말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8개 체질마다 비타민C 저장 능력이 동일하지 않으니 태양인 금체질만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음인은 끼니 때마다 2g에서 3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만약 만성질환이나 암 투병 중이라면 6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카페 여성 한 분이 저에게 한태음 모양체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맥을 잡아보았는데 거의 반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암이 재발할까봐 두려워서 팔체질 강의를 듣고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체질 섭생은 당연하고 몇 가지 대체 요법과 함께 강력한 고용량 비타민C 분말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이후에 다시 재수강을 하러 오셨는데 진맥을 해봐달라고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이 맥을 잡아봤더니 완전히 정상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본인도 몸이 너무 좋아진 느낌이라 공부도 다시 할 겸 저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일부러 재수강을 신청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분 말고도 간이 튼튼한 태음인으로 고용량 비타민C 분말 요법을 실천한 후에 건강이 좋아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분이 태양인 금체질이 아니라도 고용량 비타민C 분말을 복용해도 되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 같은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만 말씀드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셨을 테니 태양인 금체질이 아니신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량 비타민C 분말의 효능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용법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어간에서는 역시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고용량 비타민C 분말을 구입해야 가장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자신있게 권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871 식품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일 저렴하고 품질도 아주 뛰어납니다. 자, 앞으로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